지금은 커머스 대전이 이런 영상 플랫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포문을 연 거는 틱톡이었고 유튜브를 되게 위협할 정도로 되게 성장해서 사실 그 미국도 지금 패닉인 거예요. 지브리 스타일, 마블 스타일, 픽사 스타일 다 수달반지 되더라고요. 지브리의 스타일로 막 전 세계가 독일도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기념비적인 판례가 나오긴 했어요. 게임 업계에서 일어났던 저작권 분쟁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시겠지만 이걸 엄격하게 하는 순간 새로운 창작에 대한 제한이 좀 강력하게 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게 없으니까 애들이 그 소스를 그냥 통째로 다 갖다 그냥 공유가 되는 거예요. 야 너네 왜 이렇게 느려? 그러니까 한국인이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너네 왜 이렇게 느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이렇게 영상 콘텐츠 플랫폼들의 완전히 격돌 대전의 가장 핫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포문을 연 거는 틱톡이었고 네. 특히 미국에서. 그래서 틱톡 샵이 그러니까 막 유튜브를 되게 위협할 정도로 되게 성장해서 사실 뭐 지금 한국만 유독 틱톡이 힘을 못 쓰는데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유튜브의 영향력을 넘어섰다고 얘기된 지가 오래거든요. 틱톡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 날린 거예요. 틱톡 빨리 없애다. 뭐 정부만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이 너무 센데 이게 많이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 귀속돼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틱톡 샵이 뜨는 걸 보고 유튜브가 이제 견제해서 우리도 따라가려고 사실 내놓은 거고 한국에서는 이제 뭐 본인 이제 제품 링크로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쿠팡이랑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쿠팡이 어필리에이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를 들면 쿠팡에 있는 제품들을 리뷰하면서 링크를 해서 실제로 그게 구매로 24시간 이내 구매로 일어나면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한테 수익이 일부가 쉐어가 됩니다. 쿠팡은 진짜 뭐 미국에서 그게 근데 아마존이랑 그다음에 뭐 이런 쇼피파이나 이런 데랑 걔네가 제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먼저 나온 거고 역시 쿠팡은 아마존 해놓은 건 다 따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한 번씩 되게 보실 수 있을 건데 쿠팡은 뭐 쿠팡 굉장히 영리하고 스마트한 건데 네 근데 뭐 미국에서 보고 영감을 아마 또 얻은 거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 이런 플랫폼들이 광고 모델로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서브스크립션을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 끝이 없는 게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약간 커머스로 어떻게 일어나냐고 사실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커머스가 일어나는 장소 자체가 특히나 영상이나 쇼핑 플랫폼 자체가 너무나 파워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전이 이제 지금 여기서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 곳에서 물건도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건들도 있죠. 공정거래 사건도 구글도 검색을 했는데 본인들 자사 제휴된 제품을 위로 올려서 알고리즘상 그쵸. 올려서 박스 안에 넣고 그것도 제재를 당했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본인 물류 서비스 쓰는 그런 회사 그런 판매자들 것만 위로 랭킹 올려주고 프라임 걸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사건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쿠팡도 그랬었죠. 쿠팡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자사우대라고 하죠. 그걸로 해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트렌드가 이커머스의 트렌드가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 사니까 유튜브와 틱톡에 사니까 거기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모든 광고주들이 상품을 가진 광고주들이 TV에다 다 광고를 했었던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시간을 많이 쏟는 곳, 많이 보는 곳에 제품을 팔 기회는 더 있는 거니까 지금은 글로 가서 지금 이제 커머스 대전이 이런 영상 플랫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검색이 글로 넘어가니까 커머스도 따라서 가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게 진짜 무경계 시대가 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 부분을 해서 이 부분을 잘해서 여기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1위를 한다. 이제 이러면은 되게 살아남고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분야에서 뭔가 1위를 하는 애들끼리 막 얘기가 됐다고 하면 요즘은 진짜 다 넘나드는 거지. 경계가 없어져. 정말 그러네요. 전 사실 오늘 콘텐츠 얘기와 저작권 얘기만 하게 될 줄 알았는데 플랫폼과 커머스까지 이게 넘나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짜 뭐 이렇게 IP가 확산도 되지만 융합도 되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 이제 그 저작권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유튜브가 했었던 방식이 굉장히 되게 스마트하게 그런 부분 또 딜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처음에 음악을 유통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유저들한테 아 이거 크리에이터들 올린 거고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책임을 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제 일을 다다르니까 이게 얘네들이 이제 했던 방식이 그때부터 그냥 음악을 되게 쓰는 거에 하면 그냥 알아서 정산을 그 음원들을 해주는 약간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저는 그게 되게 스마트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던 게 되게 이제 이 저작권이 안 될 때는 좀 플랫폼 커질 때까지 그냥 무시하고 돈도 못 벌고 있었으니까 그때 계속 적자고 막 서버비 적자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적당한 시점이 됐었을 때 되게 이렇게 좀 스마트한 해결책을 찾아서 양쪽에 모두 윈윈하는 방식으로 되게 해결해줬던 되게 좋은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뭐 그 오픈 AI의 지브리 이제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굉장히 새로운 AI 플랫폼이라는 게 떠오르면서 이게 당연히 IP를 가진 쪽이랑은 지적 저작권 문제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 이제. 또 아직 저는 이제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브리 스타일, 마블 스타일, 픽사 스타일 다 시도해봤는데 다 되더라고요. 근데 그쪽 그 프로덕션 그 회사하고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된 것 합의가 같아요. 안된 왜냐면 상태에서 그 하야오가 막 설명 발표했잖아요. 야자키 하야오. 그분이 너무 속상해하면서 왜냐면 그분은 AI를 또 진짜 정말 극단적으로 또 좋아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 막 그 예에 나왔었잖아요. 그 1분 30초짜리 그거 만들려면 1년 반 걸려가지고 그 장면 하나하나 다 그려가지고 만드시는 분이고 그 전혀 그런 걸 이렇게 타지 않는 걸 되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마치 이제 지브리의 스타일로 막 전 세계가 독여돼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긴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뭐 지금 지재권 법에는 딱 정확하게 그 장면 무슨 그 캐릭터를 막 도용한 게 아니면 혹은 그 대사 이걸 정확하게 쓴 게 아니면 이게 할 수 없다는데 그런가요? 아 이게 저 진짜 궁금해서요. 이거 이제 아이디어 자체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보호가 안 되죠. 안 되는데 풍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스타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풍 스타일은 뭐 저작권 보호가 안 되니까 오픈 AI가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게 또 저작권도 뭐 국가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뭐 혹자는 이제 이게 오픈 AI가 이렇게 하고 이제 협상 테이블을 끌어서 나중에 협상을 해서 저작권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려고 시도한 거 아닐까 먼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AI와 저작권 문제는 정말 아직까지는 정립된 바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근데 뭐 콘텐츠 자체에서는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가 안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방식, 뭐 대사, 캐릭터, 독창적인 캐릭터 아니면 아주 구체적인 스토리 라인과 세계관 그런 것들은 이제 창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작권이 딱 인정되는 게 되게 어렵긴 한데 약간 기념비적인 판례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요? 게임 업계에서 일어났던 저작권 분쟁이었는데 그 게임도 게임 룰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게임 룰에 따라서 어떤 캐릭터가 나오고 이 캐릭터가 어떻게 뭐 점수를 포인트를 얻고 해서 이 줄거리 방식이 있잖아요. 이제 이 너무나 이 게임 시나리오를 그대로 베낀 다른 게임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었는데 사실 그 이전 판례에서는 이 캐릭터 모양 다르잖아. 그럼 저작권 침해 아니야. 라는 취지의 판례들이었다면 이 판례로 인해서 근데 사실 인정되기는 되게 까다롭긴 한데 이 시나리오 흐름이 흡사하고 그에 따라서 캐릭터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구현된 이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전개되는 그 방식 그거 자체는 이제 저작권 침해했다고 인정을 한 사례가 있긴 하나 이제 이게 정립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 사례에서는 그렇다였다. 근데 아직 이런 태도가 계속 유지될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시겠지만 이걸 엄격하게 하는 순간 새로운 창작에 대한 제한이 너무 강력하게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스타일을 실은 흉내 내지만 결국 거기서
다른 게 들어가면 우리는 그걸 소위 오마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뭐 오마주랑 표절의 관계 그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마주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이거 저작권 침해라고는 보통은 잘 안 하죠. 정확히는 저작권 침해를 안 하는 걸 보통 오마주라고 하고 보통 그럴 때는 원작자에 대한 뭐 존중이 들어가고 원작자에 대한 뭐 허락 밝히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계에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너 이거 엄격하게 하면 오마주도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킬빌 같은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마주가 뭐 영화는 뭐 수백 개씩 들어가시는 분인데 그런데 비슷한 게 게임에 말씀하셨어요. 게임에도 워낙 그런 경우가 워낙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과연 막는 게 인류의 행복에 덕질에 도움이 되는가? 굉장히 철학적이군요. 아니, 근데 이게 연결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에 대한 판단이다 보니까. 그쵸, 저작물, 창작물. 그렇죠. 네. 인간의 창작물, 인간의 상상을 얼마나 현실에 구현해서 그리고 그 얼마나 사람들이 기쁨을 주느냐. 그리고 그 기쁨을 주는 게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실은 최대한 오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변호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룰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그게 어려운 거죠. 말씀하신 판례도 저는 이게 의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전 반대했었어요. 저작권 침해 아니라고 봤어야 된다. 근데 저희의 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 봤을 때 이건 우리가 법이라는 건 규칙이고 그 규칙 봤을 때 이건 어긋난 거야, 어긋나지 않은 거야.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 정하는 혹은 그걸 해석하는 게 일의 일부기도 하니까 저는 최대한 많은 창작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많은 덕질이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구현됐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판례 말씀하신 게 되게 유명한 판례 말씀하신 기념비적인 판례니까 또 올해 초에는 그 반대 루프로 리니지 라이크를 흉내낸 다른 게임이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라는 판례도 있었거든요. 올해 1월에 나온다. 그것도 되게 따끈따끈한 판례인데 리니지 라이크 거의 모든 그러니까 대사는 다르지만 대사가 나오는 형식, 캐릭터가 등장하는 방식이 뭐 앞에서 나오냐 뒤에서 나오냐 이 정도 차이만 있고 심지어 게임 UI까지 다 거의 다 똑같이 근데 UI까지 똑같은 뭐 심지어 UI 그 예를 들어서 뭐 스킬의 설명이라던가 뭐 이런 것까지 글자 토시 안 펴고 똑같다고 봤는데도 똑같은데도 그랬지만 너는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야 라고 했었거든요. 되게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나? 그 뭔가 좀 판단 기준이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뭐 다를 수는 있죠. 판례라는 게. 근데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지만 이런 어떤 그 되게 닮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작권 침해라고 본 판례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되게 정립하려면 많은 판례가 축적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법 해석이라는 게 특히 저작권 문제는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논쟁의 여지가 많고 판단 기준이나 또 사실관계 조그마한 것 따라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분쟁이 가기 전에 사실은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것도 옛날 얘기긴 하지만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그런 사건이나 검정고무신 이유영 작가 이런 분들 미리미리 이게 그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이런 것들 뭐 마블의 잭컬비 뭐 이런 사람들 그 개념 자체가 없을 때는 사실 만들어 놓고도 많이 뺏기기도 했고 돈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내 창작물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창작물에 대한 내 권리의 문제잖아요.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서 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원작 콘텐츠가 다른 IP로 변환될 때 계약서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그게 또 2차 저작물이 또 변환되고 이 끝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바로바로 그때그때마다 정립을 잘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희 지금 이 테크 쪽에서는 또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테크나 컨텐츠 쪽에서는 이게 그 국제적인 기본 룰을 지키지 않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네, 어디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리면 네. 다 아시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이번에 뭐 그 딥식 사태 같은 걸 봐도
원래 처음에 이제 원래 AI랑 이번에 이제 지브리 논쟁은 좀 다른 논쟁이었지만 사실 원래 이제 AI 산업의 발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포인트가 얘의 모델을 발전시킬 때 이제 얘를 이제 학습시키는 이 데이터 소스가 어디서 왔냐, 내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네가 내 걸 가지고 했으면 돈을 내야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국가가 발달될수록 선진 국가일수록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잘 정리돼 있고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AI는 예를 들면 지금 뭐 핵처럼 거의 이제 전략자산에 국가들의 모든 전략자산 이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 개념이 되게 희박한 국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희박하면은 이게 산업도 다시 떨어져가지고 그게 크게 위협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가 산업적으로는 되게 막 빠른 그 우수한 인재들도 많고 해서 막 치고 나가는데 이거는 되게 정립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저희는 룰을 다 지키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기는 그냥 막 하게 되면 속도와 이거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이제 한국의 게임 업계가 사실 10년 전에 겪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이제 말씀하신 이런 게임들 같은 걸 할 때 이쪽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원본 코드 소스를 다 돌려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지 소스 같은 것도 막 다 갖다 쓰고 거기다 그냥 플러스 알파로 조금만 바꿔가지고 내면은 예를 들면 이런 RPG 같은 게임 같은 경우 개발할 때 이걸 한 땀 한 땀 다 만들어야 되니까 AI도 없고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땐 시스템을 머릿속에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구현해가지고 만드는 것까지 뭐 최소 2년, 많이 걸리면 3년, 5년 막 이렇게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그게 없으니까 애들이 그 소스를 그냥 통째로 다 갖다 그냥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 게임사들이. 그래서 어떤 중국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에는 그렇게 그냥 공유를 해서 거기에 그냥 얘네들이 비즈니스 모델만 좀 더 연구를 해요. 아니면 또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만 들어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개발 속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희가 이미 10년쯤 전에 야 너네 왜 이렇게 느려? 그러니까 한국인이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너네 왜 이렇게 느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근데 중국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야 너네 왜 이렇게 느려? 너네 느려가지고 일 같이 못하겠다는 소리 우리가 일본한테 맨날 했던 소리인데 그런 소리를 처음으로 듣는 건데 이제 그런 배경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최첨단 산업으로 오면서 특히 이제 AI 쪽으로 오면서도 경쟁력 자체를 저하는데 문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킬 거 지키면서 가다 보니까 하면은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뒤집어졌거든요. 그쵸. 뭐 여러 가지 그거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AI 시대에 어떻게 재정립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의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 때 데이터를 쓰는 웨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IP들을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뉴 스탠다드가 한번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 사실 이제 저는 법 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먼저 고민을 하고 한국에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되게 전향적이고 좀 매력적인 아이디어가 먼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그 미국도 지금 패닉인 거예요.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다만 그 AI도 아까 얘기한 거지만 네. AI도 학습을 해서 뭐 지브리 스타일을 학습을 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할 때 내 자료를 활용했어? 그러면 저작권 침해야. 약간 이런 주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 거를 활용했는지 어떻게 증명해? 약간 이런 문제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거 활용하지 않았는데? 라고 해버리면 이제 저작권 침해로 싸우기가 약간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그 미국에 있는 소송들 보면은 너 오픈 AI나 이런 큰 모델, 특히 라지 모델들 같은 거에 너네 이거 내 거 썼지? 라고 그거를 소송을 거는 사람들 그걸 증명을 찾아냈으니까 거는 거죠. 그래서 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약간 이거 어떻게 찾아낸 거지? 찾아낼 수가 있나? 그렇게 실마리를 딱 찾은 경우들만 소송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AI를 학습시키는 것을 이제 저작권법에 보면 공정이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이게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이용이 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제 AI를 학습시키는 걸 공정이용에 한번 포섭을 해볼까? 약간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도 확립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고, 이제 이런 논의가 있다. 전반적으로 AI 시대에 이제 저작권법이 뭔가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사람
사람들의 어떠한 공감은 있다. 나 아직 뭔가 현실적으로 뭔가 나오진 않았다.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나오는 판례들도 다 학업생들이라서 네네네. 저는 얼마 전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 리걸테크 어떤 회사가 회사. AI 리걸 툴을 만들었는데 그 학습 데이터를 웨스트로라는 톰슨 로이터라는 아주 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웨스트로라는 엄청난 지식이 쌓여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은 회사 거를 이제 미국 배운 사람이 누구나 쓰는 웨스트로에서 유료로 유료 회원으로 이제 등재해서 들어가서 확 거기에 긁어서? 있는 거를 긁어서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유료 회원이니까 그거를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웨스트로는 왜 우리 거를 가져다가 너네가 학습시켜서 그거를 사업 모델화해? 해서 분쟁이 붙은 적이 있고, 그래서 이거 저작권 공정 이용 공정 이용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너희가 그냥 가서 학습을 시켜서 그냥 뭐 다른 모델을 만들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리걸 툴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학습 판례는 나왔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모두. 듣다 보니 위너는 크리에이터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컨텐츠를 보는 우리도 이제는 소비자이고 팬덤이고 어떤 면에서는 크리에이터가 됐죠. 지금 저희는 크리에이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컨텐츠를 잘 만들면 또 엄청나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 마음의 정서에 위안도 줄 수 있고 돈을 벌 돈도 벌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걸 지킬 건 지켜줘야 또 오랫동안 저희가 사랑을 하고 사랑받을 수 있고 더 멀리 퍼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디토크 시즌2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